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인님 벨셀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특별한 분이 천안 아산역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은 나의 시야를 넓혀주었는데요. 1층에서 보이는 세상은 제한적이고 좁대요. 그런데 20층, 30층으로 올라가서 보면 다채롭고 넓다고 합니다. 책이 주는 풍경인데요. 그리고 책이 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일은 하고 싶어. 이성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의상하고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참 우아하고 멋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손주들과 책을 읽는 책 읽어주는 헬미 이성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엮어서 책을 집필한 나이는 먹었지만 일은 하고 싶어 저자 이성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과 네. 대답을 통해서 작가님이 살아온 인생이 어땠는지 궁금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책을 쓰게 된 계기나 영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야기 나눠줘 보세요. 네. 처음에 책을 쓰겠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러다 또 쓰러질 것 같아요. 현준이하고 책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딸은 직장에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작은 아이는 3학년입니다. 그중 큰 손주는 학원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딸이 출근 전에 손주에게 영어를 2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어 레벨이 올라가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6개월째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보니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 문해력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영어 독해를 어려워했던 겁니다. 영어 독해는 단어 몇 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해야 독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독해를 잘하려면 책을 읽어야 해서 주변에 책 읽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같은 아파트에 또래끼리 있는 곳이 있었지만 대기가 4명이나 밀려 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딸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자리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아들이랑 무작정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3주를 있다 보니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식구들 아침밥도 챙겨야 하고 그 와중에 작은 애 숙제까지 봐주려니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엄마인 저에게 부탁을 해온 겁니다. 엄마, 현준이하고 책 좀 읽어주세요. 당혹스러운 제안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제가 60살이나 차이 나는 어린아이 책을 어떻게 읽는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딸은 얼마 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가로로 쓰러져 병으로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못하겠다고는 했지만 엄마, 나 이러다 또 쓰러질 것 같아요.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손주와 책을 읽으려니 나이 차이도 두려웠고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새끼가 힘들어 쓰러지겠다는데 어떤 어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75세의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미국의 국민화가 모지스 할머니를 떠올리며 용기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머물렀던 안전한 울타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주와 책 읽기를 했습니다. 그 시작이 나이는 먹었지만 일은 하고 싶어 라는 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목표를 이뤘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일은 하고 싶어. 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집에 그냥 안주하고 싶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손주, 딸을 위해서 손주한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네. 결국은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볼 때 표지가 정말 독특한 거예요. 이 표지가 좀 궁금했어요. 좀 네.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표지는요. 우리 책 읽어주는 아이들 외손녀 그 4인반이라고 있어요. 외손녀 반 아이들 사인반. 4인반 친구들? 아이들 응. 그리고 제 아, 손입니다. 어디 여행 같은 데 가서 찍으셨나요? 네, 이거 이제 우리 책이 읽던 아이가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걔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토끼 추억 여행 만들어 준다고 이제 여행을 간 거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같이? 한글 찍었습니다. 오. 아니 책도 읽어주시는데 좋은 추억까지 만들어주셨으니 이 책이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책을 쓴다는 거는 사실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힘든 일은 아닌데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님만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 네,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 원고를 마무리할 시기에 남편이 농장에서 일하다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으로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남편이 하던 일이 모두 제가 떠안게 됐습니다. 1년 농사가 마무리 지을 가을 거지가 한창일 때입니다. 들깨도 털어야 하고 고구마도 캐야 하고 김장도 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농장일, 회사일, 남편 병간호, 그때 마침 또 KC 코치 자격증 시험 준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요. 저는 이 시간을 지내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거죠? 맞아요.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포기하는 게 싫어서 저는 아예 시작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하도 게으른 사람이고 포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라. 근데 저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네. 끝내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교훈을 제가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하는 건데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아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인생이 착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그러게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을 하셔서 하나의 책으로 완성을 시키셨는지 궁금해요. 이 책 쓰는 과정이 남들은 보면 후다닥 잘도 나오더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를 너무 남하고 비교하고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잘해야겠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조금 전에 질문에 좀 중복되긴 했지만 이거 극복한 것은 이것도 이제 아까는 포기하지 말자 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늦어도 언젠가는 끝을 내잖아요. 네. 그러듯이 모든 걸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는 아무나 하나. 내 주제에 무슨 작가를 한다고 욕심을 부려. 이런 자책 때문에 원고를 썼던 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씨 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 책은 왜 쓴다고 해가지고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붙잡은 말이 있습니다. 에이 그래 멈추지만 말자. 산더미 같은 일을 한꺼번에 바라보면 주저앉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하나만 하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달래며 이 일을 쪼갰습니다. 한꺼번에 막 그걸 다 하려고 했고 달려드니까 체력의 한계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쪼개서 해내니까 그러다 보니 가을 거지도 끝냈고 김장도 했고 남편도 조금씩 이제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고는 3차 태우까지 마쳤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라는 강박을 내려놓고 멈추지만 않으면 책은 완성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잘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자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하고 싶어가지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맞아요. 이거를 잘게 쪼개면 진짜로 오늘 여기서 요만큼까지만 여기서 요만큼까지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린 욕심을 낸다는 거죠. 맞아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까지 해야 돼. 그리고 잘해야 돼. 이런 강박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서 아마 포기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잘게 쪼개는 방법과 강박을 내려놓고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되지 뭐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이런 좋은 책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꺼번에 10kg를 빼겠다며 절대 거의 한 10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차라리 0.5kg, 0.3kg 맞아요. 이렇게 예. 작게 목표 잡으면 되는데 모든 게 다 인생의 법칙이 정말 단순하다라는 게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한 네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책을 출간하기 전과 책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작가님의 달라진 점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달라진 거 많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달라진 점은 제 안에 오래된 열등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책이 내기 전에는 마음 한쪽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생각이 글을 쓰고 작가가 된다는 건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내 안의 열등감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문법도 자주 틀렸고 문맥이 맞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맞춤법조차도 자신이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 청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썼습니다. 틀리면 고치고 모르면 찾아보고 부족하면 다시 배웠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제 안에 나만의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입니다. 이제는 부족함 때문에 주눅들기보다 배우면서 써가고 있습니다. 작가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내 안에 문장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그냥 이미 작가님이 그 긴 시간을 어쨌든 다 보내셨잖아요. 아주 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보내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내 안에 문장을 만들어냈다는 게 얼마나 멋지는지 몰라요. 미국에 모리 사이먼이가 계시다면 한국에는 이성희 작가님이 계십니다. 뭐 그렇게 관찰을 최고의 작가님.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예요. 이 책을 쓰면서 독자가 있잖아요. 내 책을 읽어줄 독자. 그 독자한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문장도 내 안에 스며들었다 하고 하니까 독자한테 꼭 이 메시지만큼은 전해주고 싶다 하는 게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근데 많다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일단 세 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벽으로 보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살아온 나의 경험이 쌓인 지혜라고 봅니다. 둘째는 책으로 시야를 넓히자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삶은 1층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책을 읽는 삶은 20층, 30층으로 올라가 넓고 다양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라고요. 높고 멀리 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저는 책이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넓게 보면 내 삶을 선택하는 눈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소통도 책 읽기라고 합니다. 손주와 책을 읽는 시간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 손을 잡고 책을 읽는 일은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손주와 책 한 페이지를 펼치는 게 가족의 소통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징그럽게 안 읽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뜨끔하네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손주에게 책을 네. 읽어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 책 표지에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읽어드렸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도 이제 이 안에 담겨 있어요. 1층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좁아요, 시야가. 근데 내가 책을 읽고 조금씩 올라가서 바라보는 세상은 진짜 다채롭고 넓고 풍부한 다른 사람의 경험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독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우리 이성애 작가님의 살아오신 인생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눈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데, 네. 그 독자한테 남겨주시는 메시지까지 훌륭하니까 이 책이 사람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도 있으실 것 같고,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책도 지금 있고, 글도 또 꾸준히 쓰실 거고. 근데 독서를 이렇게 따로 하는 시간은 먼저 정해놓고 하는 시간이 있으신지, 나만의 독서 방법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손주들과 책 읽기 전에는 아침 독서를 주로 했습니다. 저는 4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래서 6시 전에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그때 읽습니다. 또 책은 한 곳에만 두지 않고 화장실, 식탁, 뭐 침대, 내가 다니는 동선마다 두고 틈날 때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들고, 그 대신 TV는 잘 안 봅니다. TV를 안 보고 제가 스마트폰을 잘 안 봐요. 그래서 뭐 단톡방에서 뭐 수업이 있다는 그런 걸 많이 놓치는 편입니다. 그 대신 책을 좀 자주 보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책 읽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걸으면서 듣는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책은 한 번에 끝내기보다 최소 5번을 들어요. 한두 번은 감을 잡는 시간이고, 3번째쯤 되면 장르 흐름이 보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나오면 대강기해서 그 장면만 반복해서 들어요. 2-3번 들으면 내용이 암만 어려워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컴퓨터에서 글씨를 크게 띄웁니다. 그래서 정독을 합니다. 이미 귀로 여러 번 들은 내용이라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눈이 불편해서 글씨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못 읽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TV에 글씨를 크게 띄워서 읽을 수 있도록 AI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독서 모임이라기보다 그냥 뭐 할머니들 수다? 그게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는 거잖아요. 되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한국 그래서, 사회가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네. 혼자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건 안 해야 될 말도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만나면 이 책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그 느끼는 거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같은 공통된 주제인데도 나만이 느끼는 게 있어서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책은 이건 정말 서로의 이 노인애들한테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그 우리 집 위에 시니어 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독거노인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이럴 때 같이 어울려서 책을 읽고 옆에 분 얘기도 듣고 친구분 얘기도 들어보면 이게 소통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웃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어르신들한테는 물론 젊은 사람도 책을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책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은 소통입니다.